자,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음식이든 의복이든 언어든 예술, 도덕이든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든 사회에서 똑같지 않고 차이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띈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다못해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묶이는 일본, 중국, 한국의 사례를 봐도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례가 전부 다르잖아, 그지? 일본은 모든 걸 다 젓가락, 우리는 반찬만 젓가락. 원래 중국은 젓가락을 안 쓰던 놈들이죠. 만두 이런 거 먹었던 놈들이라. 젓가락은 국수나 이런 거 먹을 때만 쓰던 애들이니까. 자, 여기 사례를 보면 눈을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눈에 대한 표현이 정말 많은 에스키모인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열대지방에서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반면에 북극지방 이누이트들은 늘 눈 속에 생활하기 때문에 눈의 상태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는 각 사회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나름의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인문 환경에 따라서도 당연히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아저씨들, 노동자 아저씨들 삼겹살 개 잘 먹습니다. 자, 그럼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는 각 사회가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날까? 라고 해서 이 사례를 줬지만, 개인적으로 교과서에서 이 사례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무식한 소리다. 이래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들으세요. 내가 잠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인도 내 갈등은 어떤 이들의 종교적 차이에 대한 문화에 대한 무지 또는 상대방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치. 영국의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결국 이들 사이의 분열을 획책했고, 그 과정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간디가 죽고 막 이런 과정, 또 파키스탄으로 분리되고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방글라데시로 분리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의 어떤 증오가 생겨버린 거지, 이게 단순히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무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세포 항쟁도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위 사례와 같이 각 사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문화 갈등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사회 충돌을 이루어져 유혈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각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상황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오늘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여러 문화가 유입되고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밑에 개념제를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면서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뽕을 마시고 있는 이 남자친구는 우린 뭐라고 하죠?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무조건 서양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경우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보편윤리 차원에서 문화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편윤리,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윤리라는 뜻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 사회의 문화를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로 평가되지만, 모든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는 없어.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잠깐 멈추고 사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위반의 명예살인과 같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문화는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특수하다 할지라도 인정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또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어? 뭐가 문제라고 했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당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 국가, 종교, 민족 전체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여성인권 운동은 뭐가 주요시하게 되냐면, 실제로 거기 가서 진짜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시위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계몽 운동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큰 두 가지 들레를 보면 무장 독립투쟁도 있지만 애국 계몽 운동도 있는 것처럼, 이들의 계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취급, 이 사례, 이 사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편윤리 차원에서 성찰 없이 어떤 문화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관점을 지니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개선을 하는 요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데도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윤리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타 문화를 성찰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또한 타문화뿐만 아니라 자문화 역시 보편윤리 차원에서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자문화를 당연하고 생각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곤 하지만 자기 문화가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더러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연고주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고주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필리핀이 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한 이후에 영어가 공용어가 됐지만 우리는 36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어도 그 이후에 일본어가 공용어가 되지 않았고, 왜? 우리는 영고주의, 좀 더 거대한 영고주의로서 국가주의적 측면에서 당연히 한국의 어떤 문화나 한국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또한 뭐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뭐 이런 식으로 연고 중심으로 발전하는 프로스포츠 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연히 영고주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지금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어떤 취업, 취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 교양이 어디예요? 전라도예요? 그러면 우리 호남 향후에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학연, 혈연, 지연, 흡연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그 사람의 온전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연고주의에 큰 폐해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은 전부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하죠. 자,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니면서도 보편윤리에 근거해서 타문화, 자문화를 성찰함으로써 어떤 문화든 무조건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 시대, 중국에서의 전족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전족은요, 진짜 이쁜 발 가져온 겁니다. 교과서에 차마 실을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어마무시한 그 전족의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 전족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이제 왜 전족이 문제가 될까 얘들아? 실제로 신체 변형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에다 링 존댕이 꽂아가지고 목을 길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신체 변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투도 신체 변형이고 피어싱도 신체 변형이잖아. 근데 우리가 전족에 대해서 이 지랄을 떠는 이유가 뭐겠냐고. 첫 번째, 전족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잘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고 나름대로 부축을 받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족을 했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고요.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다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음악, 얘기, 자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배웠던 어떤 그런 교육의 결과, 그러니까 그 전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풍족한 집에서 그냥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래서 전족을 한 사람이 시집을 갔어. 자, 시집을 가가지고 남자한테 사랑을 받다가 남자가 새로운 여자가 생겨가지고 이 전족한 여자에 대해서 신여도 안 붙여주고 뭐도 안 붙여주면 이 사람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 같은 꼴을 당해도 이 남자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여성의 성적 상품화입니다. 네. 그래서 욕을 뒤지게 처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라고 봅시다. 자, 다문화 사회란 무엇일까?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국제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종, 종교,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자,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 친구들이 많아요. 전북 1등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문화 친구들과 여러분은 거의 10년간을 같이 살아왔잖아. 그치? 제1고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알잖아. 자, 다르냐? 뭐가 심각하게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문화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같이 아침에 9시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돗자리 깔아놓고 아바르르 이지랄 떨면서 막 아랍어로 예배 드리고 이래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순창고등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문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다문화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이미 한국 사람들과 섞여서 자랐고 대가리에는 전투민족으로서의 한국어 패치가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치? 다른 게 없잖아.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는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조금 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난민으로 중학교 때까지 막 예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교육을 받다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고. 자,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가 진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자,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다문화 사회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한번 사례들을 봅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 함부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위험한 동네예요. 여기 안산 원곡동. 자, 다문화 사회는 일반적으로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데 말고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외국 음식이나 외국 문화들을 같이 즐겨보고 같이 이용해보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일상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당연히 높이고 문화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죠. 또한 다문화 사회는 우리나라 같이 지금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나라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당연히 이바지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갈등 사례도 한번 봅시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 사례도 살짝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 잠깐 멈추고 읽어봅시다. 2014년 기준에서의 베트남 국제결혼이라면 지금이야 뭐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뭐 퐁퐁이 어쩌고 설거지가 어쩌고 뭐 국제결혼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좀 그렇다 치자. 자, 근데 2014년 기준의 국제결혼이라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남자가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했을 거고, 그러면 베트남 처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역만리 타국의 먼 나라로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시어머니가 갈군다. 난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보거든. 왜냐면 낮잠 좀 자면 뭐 좀 어때서,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줬으면 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딴 식으로 한다. 선생님은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라고 가까이 갔어요. 왜냐면 낮잠 문화가 다른 있는 유럽 같은 나라들을 생각해보자고. 이탈리아 며느리가 여기 와가지고 했다고 낮잠 좀 잤다고 욕 좀 먹을 수 있나? 시어머니가 이탈리아 며느리한테 말이라도 할 수 있나? 난 못한다고 보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 이거 시어머니 이탈리아 가가지고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막 2시 4시에 가게 다 닫았다고 해가지고 야 막 두들기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 못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베트남 아가씨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 동네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고온 다 습하고 이러니까 낮잠을 자는 게 당연히 문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그런 문화가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 문화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사례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전학 온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9시에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돗자리 펴놓고 아바라라 이 지랄 떨고 싶어. 야 내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그럼 나는 뭐 문화 탄압론자야? 막 이슬람 탄압 뭐 십자군이냐 내가? 그렇잖아. 우리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가 걔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삼겹살 구워주면서 너 이런 거 안 먹어봤지? 막 삼겹살 먹어 하고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겠지. 그러나 그 친구 역시 우리가 당연히 뭐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1교시 수업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9시 됐다고 난 갑자기 저는 수업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아바라라 이지랄 떨기 시작하면 저도 빡치는 거죠. 네, 진짜 십자군 될지도 몰라요. 십자가로 뚝배기 끼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갈등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만 조절할 것도 아니고 저쪽만 조절할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어떤 문화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관한 무지와 이해불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 생활 형식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상대 문화를 비하하는 행동은 다문화 사회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편견과 차별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색, 언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비롯한 편견은 사회적 차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편견과 차별은 제노포비아와 같은 다문화 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선생님이 혐오의 5대 피라미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다문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개인적 방안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안을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죠. 미안.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귀엽다는 표시로 이해하지만, 야 근데 이것도 나는 솔직히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나는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봐.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애들 머리를 쓰담쓰담하면 당연히 미친 거지만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저기까지를 해야 되나?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 아니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아유 이게 귀엽네 해가지고 막 저기 그 동남아시아 아가씨가 뛰쳐나와가지고 지랄 연병 떨면 우리가 어휴 못 배운 어르신 어휴 씨발 나이를 저렇게 처먹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잖아.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좀 더 우선해야 될 필요는 있어 당연히.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또 배웠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줄 필요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또한 관용의 자세와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을 인정하지 않고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민주주의 이념에도 당연히 어긋나죠. 다른 문화에 관해서 편견이나 차별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주민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지내야 된다. 자, 그런데 사회적 노력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지금 이 사례를 줬어. 이 사례도 잠깐 일시정지하고 1분 정도 읽어봅시다. 야, 너희는 이 사례 보고 어떻게 느껴졌어? 선생님은 이것도 차별이라고 봤는데, 사실. 야, 니들 잘 생각해봐라. 야, 말이 되냐? 이거 좀 건수를 보자, 얘들아.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미국이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 간 그 학교에서 갑자기 그냥 동양인들은 다 한 개 반에 모아놓고 여기서 따로 수업 들어. 야, 이거 차별 아니야? 이게 어떻게 차별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심각한 차별인데, 진짜. 그렇잖아. 이것도 옳지 않아요. 사실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방과후 교실에서 어떤 언어 방과후 이외의 언어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학급을 아예 따로 구성한다. 난 이거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반대로 진짜 우리가 미국 가서 당했다고 생각해봐. 지랄 연병을 떨지 진짜. 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당연히 언어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나라 언어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받았던 다문화 교육이 생각보다 체험 활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다문화 교육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법적으로 1년에 1시간은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돈 받은 선생님들은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맞아.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 쥐코딱지만한 월급 딱 받아놓고 내가 여기서 어떤 교육적 목적을 더 가지고 또 수업을 해야 된다고 다문화 교육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강사 하나 불러오는 겁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개 쓸데없는 체험활동 이런 거 해볼 게 아니라 다문화 친구들 한 명을 중심으로 어떤 조를 구성한다든지 토론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느꼈던 차별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잘 엮이고 섞이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즉 게다가 우리 사회 지금 우리 나이 때는 그래도 다문화 친구들이 주변에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들도 배워왔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나 선생님보다 윗세대는 다문화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그냥 단일민족이라는 개 어처구니 없는 개뽕. 야, 임진왜란때 개 털리고 병자호란 때 개 털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일민족이냐. 어쨌든 그러한 뽕을 맞고 다문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들의 사고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또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에서 선생님은 금전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뭐 주식 갤러리 아니면 퐁퐁 뭐 블라인드 갤러리 이런 데 가면 의사들이 막 이렇게 베트남 여자들하고 결혼하겠다, 난 국제 결혼하겠다, 막 처녀들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베트남 처녀가 결혼 뭐 왔다 칩시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 의사하고 결혼한 사람에게? 아니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문화라 해서 그들을 도와준다기보다 다문화 중에서도 한국인이든 어찌 됐건 어떤 그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넘어온 다문화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좀 가르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인들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서 정책을 확인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뭐 좋은 이야기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개념 자료실도 멈추고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샐러드볼 방식과 용광로 방식으로 두 개를 구분하고 있으면서 다문화 정책이나 이주민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프랑스로 보이는 이 용광로 방식은 전형적인 한국의 방식입니다. 한국에는 일단 외국인들 오면 두유노 연애가 중계 이지랄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 먹여보고 뭐 먹여보고 이런 희한한 짓거리들 많이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 자체가 이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피부는 검었죠. 반대로 피부는 하얗지만 한국인들하고 똑같은 음식 문화, 한국인들하고 똑같은 정신머리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게 좀 더 긍정적이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용광로 방식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같은 이렇게 소스로서 샐러드는 여러 가지 야채를 한 가지 소스에다 버무려 먹는 거잖아. 미국 법, 미국 국민, 미국 시민, 미국인이라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 삽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살면? 코리아타운에 살면. 그치? LA나 뉴저지나 샌디에이고나 이런 식으로 크게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저기 지역에 가면 한국말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안해. 영어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어로 표지판까지 싹 다 병기되어 있고 간판 이름도 한국어야. 자, 막말로 그러니까 히스패닉계, 다시 말해 에스파냐어만을 할 수 있는, 스페인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남부의 마이애미, 템파 이런 데 가면은 또 결국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얘들아, 니네 막 케네디 가문 막 이런 정도의 레벨 높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귀족 라인 또는 정치인 라인, 뭐 기업인 라인 이런 라인에서 인종을 넘어서 혼인하는 경우 봤니? 백인인데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 봤어? 절대 없어. 그만큼 여기는 아직까지 서로 간에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샐러드볼 방식의 다문화 또는 다인종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다문화 앤드 뭐 저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렇게 시험 범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